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은 없으나 가장 최선의 대책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밀폐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이지 않고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쓰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각 지자체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을 중심으로 접촉자 전수검사 및 긴급 방역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고 유흥주점, 코인노래 연습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이행 사항을 점검해 위반 업체를 고발하고 행정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바식당 2,484개소, 쪽방촌 17개소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현황을 점검하였고 특히 쪽방촌에 대해서는 현장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월 1회 전문적인 방역과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주말 동안 종교, 문화, 체육, 관광시설 등 4,52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마스크 착용 미흡 등 개선 사항을 발견하였고 앞으로 지도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는 6월 20일부터 도서관, 체육시설, 공연장과 같은 공공이용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확진자 동선에 있는 시설을 방문한 모든 시민에 대해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미신고, 무등록, 방문 판매업체 등 807개소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여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약 2만 6천여 개소를 점검하여 1,644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심야시간 유흥시설 특별 점검을 통해 현재까지 99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무더위로 인해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의료인력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어 의료인력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파견 인력의 기본 근무 기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도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선별진료소 등 야외 근무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무 시간 기준 및 휴식 기준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휴식과 심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업무가 폭증한 지역의 경우 중수본에서 기존 근무 인력에 대한 교대 인력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쾌적한 진료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착 탈의가 용이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수술용 가운 세트를 지난 6월 10일 10만 개 배포한 데 이어 9월까지 매월 20만 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외부 선별진료소를 대상으로 냉각조끼를 배포 중에 있고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설치된 모든 선별진료소에 대해 냉방기 설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 확진 환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사전적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6월 23일부터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 대해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나 필수 기업 활동 등을 제외한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직항편 중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부정기적인 항공편의 운항 허가도 중지하는 등 항공편 감편도 조치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입국 전 자가 격리 장소를 확인하고 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차단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환자 병상은 각 병원마다 어느 정도 몇 개 여유가 있는 중환자 병상을 고려를 해서 이미 기존에 있는 중환자 병상을 확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환자 병상이 각각 이제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환자 병상 중에서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을 시켜도 즉각적으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중환자 병상을 저희들이 병원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인력 부분들이
한 병원에서 중환자 병상이 10개 이렇게 중환자를 이렇게 입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따라서는 한 개 중환자 병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2개, 3개 중환자 병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전국의 97개 병원, 대형 병원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의 어떤 병원의 어떤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중환자 병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안들을 그러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의료기관에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병원에 추가적인 어떤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병상 부분들을 일단 현재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은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한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도권 3개 시도가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동의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이제 한 곳은 이미 설치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이제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에서 병상에 대한 어떤 부하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치료 시설인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역 주민의 어떤 반대라는 부분들도 사실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이제 대구의 어떤 급변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처음 만들어졌고 당시에 대구, 경북, 그다음에 충북, 충남 이곳까지 생활치료센터가 좀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이제 해당 시도의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생활치료센터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매우 안전한 그런 이제 시설이고. 전문적인 의료진과 그다음에 군 인력, 그다음에 경찰 인력이 또 통제를 엄격하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시설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병상의 어떤 문제가 더욱더 과부하가 걸려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마비될 가능성들도 충분하게 있는 만큼 이분과 관련되어서는 지역 주민들께서 충분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은 생활치료센터가 이것이 병원만큼 훨씬 더 안전한 그런 곳이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주민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